시간을 맴돌아 그 어릴 적 꿈꾸던 곳에 익숙한 목소리 작은 소녀가 소소한 발걸음에 부르던 콧노래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문에 들어가 마음 가득 소망을 담아 행복한 미소 짓고 몰래 눈물도 훔치고 오늘 이 노래를 부른다. 아득한 시간을 되돌아보고 모든 게 선명하지 않더라도 소중했던 추억이 기억들을 지워버린 나의 지난 날들이 또 다른 내일을 묻는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문에 들어가 마음 가득 소망을 담아 행복한 미소 짓고 몰래 눈물도 훔치고 오늘 이 노래를 부른다. 아득한 시간을 되돌아보고 모든 게 선명하지 않더라도 소중했던 추억이 기억들을 지워버린 나의 지난 날들이 또 다른 내일을 묻는다. 모든 게 선명하지 않더라도 소중했던 추억이 기억들을 지워버린 나의 지난 날들이 또 다른 내일을 묻는다. 몰라. 야. 안녕하십니까. 5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돌아온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얼마 만에 보는 투샷인가요? 엄주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환영의 박수. 예. 네, 박수 소리로. 배 교수님은 박수 오디오로. 네. 박수 오디오. 제가 네. 하도 그 윤효정 기자가 진행을 할 때 분위기가 너무나 화기애애하고 그렇긴 저와는 했죠. 달리 불만하고 아주 러블리해서 제 자리를 뺏길까봐 걱정은 했는데 윤효정 기자가 오늘 제가 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기다렸어요. 네,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힘들어했어요. 네. 우리 윤 선배. 그래서 윤 선배도 고생하셨고. 그리고 여기 네. 채팅창에 이분 이 반가운 분들이 계속 여전히 들어와주고 계시네요. 아니 정말 불러드리고 싶어요. 쭌쭌이님, 코코둥절님, 심은정님, 빌로바TV님. 빈말 아니고 5주 네. 내내 우리 지장군님 언제 와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주차에 안 오시니까 오늘도 안 오시네? 3주차에 또 안 오시네 하다가 5주가 지난 거예요. 5주 맞죠? 4주인가요? 5주. 5주. 5주셨습니다.
시간 빠르네요. 지영원 기자 왔으면 금요일 신청곡 뭐 낼 겁니까? 벌써부터 물어보시는군요. 네. 자, 그것은 제가 뭐 금요일에 이 아이가 뭔지를 보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장군님 오늘 낮에 눈에 띈 기사 빨리 살펴보자고 하셨는데 그 전에 오늘의 신청곡. 네, 이선아님이 청해 주셨어요. 제이레빗의 내일을 묻는다. 네. 아, 요즘 너무 제 스타일 잔잔한 노래가 많이 네. 들어와서 쭌쭌님 그렇죠. 벌써부터 지장군 신청곡 궁금하신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기다렸다고 좀 써주세요. 우리 지장군님 그런 거 좋아하시단 말이야. 아니죠. 저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그거 안 좋아합니다. 저는 오늘 단톡방 공개해요? 오글오글한 거 안 좋아합니다. 그거 다 농담입니다. 환영의 멘트가 없다고 얘기가 서운해하셨다고요. 지영훈 기자 피부가 탔다. 바다에서 놀다 왔나 그런데 밖에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까매지긴 까매졌습니다. 약간 듣고 보니까 아니, 제가 되게 잘 타요. 조금만 걸어 다녀도 까매지기 때문에 아마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제 피부색이 점점 까매지는 거를 휴가 갔다 오셨는데 네. 하얗면 더 이상해요. 집에만 계신 거잖아. 네. 아휴, 어쨌든 다니셔야죠. 여러분 다 매일매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셨을 텐데 저 혼자 놀고 와서 죄송합니다. 낮에 눈에 띈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웠습니다. 네. 자, 95세로 최장수 현역 MC를 하고 있는 송혜 씨가 전국 노래자랑을 떠날 뜻을 밝혔다고 네, 합니다. 오래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네. 아쉽네요. 지금 KBS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송혜 선생님이 건강에 자신이 없다.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 건강 이상설이 종종 나오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 1월에 입원을 한번 하셨고 네네네. 그리고 지난 3월에 코로나19에 감염되셔서 조금 건강상의 위기를 또 겪으셨고 현재도 입원한 상태시라고 합니다. 노인분들이 걸리시면 건강 확 안 좋아지시는데 네.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국 노래자랑이 코로나로 중단했던 현장 녹화 지금 스페셜 방송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다시 한다면서요? 다음 달부터 다시 하는데 진행자가 어떻게 될지가 지금 변수가 생긴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KBS가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의 전부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데드크로스님 지영은 대장군이 돼서 왔다고. 대장군과 장군의 차이는 뭡니까? 목소리의 크기인가? 네. 목소리가 좀 커지시긴 했네요. 마이크를 좀 빼드릴게요. 오랜만에 하니까. 그리고 여기 심은정님 텐션 쭉쭉 올려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이 텐션을 쫙쫙 가져가야 되는데 네네. 오늘만 이렇게 될지 내일도 그럴지 내일도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뉴스 하나 더 가져오셨네요? 네, 정보성으로 이 뉴스를 하나 소개하고 싶어서 우선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럴까요? 사진 보여주세요. 붉은 달입니다. 붉은 달. 이게 영화에서나 나오는 붉은 달인데 이게 어제와 그제 미국과 남미, 유럽,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개기일식 때문에 생긴 달이에요. 이게 늑대 인간이 나와야 될 것 같이 정말 붉은 달이잖아요. 서늘하기도 하고요. 이게 우주에서 일어나는 이런 신비한 현상 직접 목도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뭔가 새로운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최근 한 대기업이요 카이스트와 손잡고 우주에 관심 있는 중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우주 영재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게 우주의 조약돌이라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강사진도 굉장히 훌륭하고 커리큘럼도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데 중학교 1, 2학년이면 이달 말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정보네. 요즘 뭐 순수과학의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과생들. 그렇죠. 이과생들. 공부 잘하면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순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공대를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장래희망에 과학자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를 누가 하고 싶어요? 과학자를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할걸요? 요즘엔 유튜버 대세래요. 이과생들은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그래서 근데 요즘에 또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주 패권 경쟁이 한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주 패권을 잡는 나라가 미래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청소년들이 혹시라도 과학자를 꿈꾸거나 우주에 대한 꿈이 있다면 그걸 접지 말고 계속 펼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뜬금없이 이 뉴스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볼까? 개기일식 봤대요. 이선아님. 과포자가 넘쳐난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수포자는 이해해도 과포자.
계기 일식이 아니라 계기 월식입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렇네요. 누나 처음 오시자마자 실수하시네요. 계기 월식이라고 월식입니다. 쓰여 있네요. 네, 계기 월식인데 제가 말을 계기 일식이라고 잘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댓글 계기 읽으셔서. 월식. 네, 계기 월식입니다. 월식. 음. 네. 자, 그럼 8초 멘트 그리웠어요. 네. 한번 해주세요. 네, 8초 후에 세안대학교 배종호 교수님과 정치수다 떨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배종호 교수님께서 실소를 날리셨는데 왜 실소를 날리신 겁니까? 아니, 8초 멘트가 뭔가 했더니 8초 후에 네, 좋습니다. 8초 멘트. 네. 기대가. 자, 네, 배종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4초 멘트로 단축해 주세요. 네, 4초 멘트로 빠르게 단축하는 다음 주부터는 4초 만에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으로 빨리 가겠습니다. 바로 가죠. 지방선거 얘기부터 뭐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제 D-2 네. 이틀 뒤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시작됩니다. 되죠. 13일간의 열전. 대장정이 이제. 또 유세처럼 근데 뭐 다니겠네요. 여야 모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일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판세 어떻습니까? 일단 각 당에서 보고 있는 판세를 네.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번 대선 결과를 보면은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기준으로 10대 7. 윤석열 대통령이 10곳에서 이겼고 이재명 후보가 7곳.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여야 각자 목표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소 9곳 승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9곳. 일단 서울에서는 이긴다고 장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PK, TK 지역을 다 석권하는 것으로 여기에다가 강원, 충북 하면 8곳입니다. 여기에다가 경기, 인천 중 어느 한 곳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최소 9곳 이상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준으로 8곳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호남 3곳 플러스 제주, 세종 하면 이제 5곳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경기, 인천 그리고 강원, 충남에서 한 3곳 정도를 가져오겠다. 그래가지고 8곳을 이기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표치를 내놨는데 최근에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이죠.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뭐 각 당에서야 이곳은 우리가 무조건 가져오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네. 우리 유권자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지표는 여론조사잖아요. 네. 판세가 어때요, 흐름이?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좀 좋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권 안정론이 정권 견제론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정권 초기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10%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전 민주당 의원이죠. 박안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라는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제명됐죠. 민주당에는 지금 엎친 데 덮친 격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 승부처 수도권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가 송영길 후보에 비해서 대략 한 10에서 20%포인트.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더블 스코어로 이기는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했지만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김동연, 김은혜 계속해서 혼전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도 김진태 후보가 이광재 후보에 대해서 이기는 그 지지율 격차 폭이 상당히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그렇군요. 충청권도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의힘 쪽으로 좀 우세하게 기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얘기를 짧게 해주셨지만 네. 지금 가장 주목되는 지역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 여야도 엎치락 뒤치락이지만 경기도의 승패에 따라서 이재명의 운명, 안철수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근데 또 지금 김은혜, 강용석 두 후보 사이 얘기도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아무래도 되게 큰 이슈인 것 같은데 뭐 단일화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승패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박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0.1%포인트도 차이가 나요. 거의 동률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강용석 후보가 대략 5% 정도 4,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중도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약간 이기고 전통적 지지층 결집도에서 국민의힘의 결집도가 좀 떨어지고 오히려 민주당 결집도가 높고 즉 이 얘기는 강용석 5%
효과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굉장히 딜레마적 상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준석 후보가 왕숙이거든요. 왕숙. 왜냐하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이걸 폭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 강용석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요.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버로 활동하다 보니까 뭐 강성 극우 보수 지지층은 그냥 열성 팬이 있는가 하면은 중도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더구나 이제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에 대해서 성적 비하 발언해가지고 좀 제명이 되는 한나라당에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금 계속해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론조사 결과 안 되겠다, 위험하다. 그러면 결국은 단일화해야 될 텐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는 없다. 자진 사퇴해라. 라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절대 중도 사퇴는 없다. 라는 입장이어서 마지막까지 이 문제도 상당히 난제가 될 것 같습니다. 티가 많은데 참 재밌는 분이에요. 경기도도 경기도인데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뭐 충청도는 역대 어느 선거에서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항상 해왔잖아요. 충청이 선택하면 대권이 결정된다. 그렇죠. 충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두 군데는 확연히 좀 국민의 힘 쪽으로 기운 것 같아요. 일단 충북, 김영환, 문재인의 남자, 그리고 또 윤석열의 남자 두 명이 붙었지 않습니까? 김영환, 노영민. 근데 굉장히 큰 격차로 지금 민주당 후보가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충남 같은 경우도요. 좀 민주당 후보가 당초에는 우세했는데 현직 지사죠. 그렇습니다. 양승조. 김태흠 후보 쪽으로 좀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양상.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대전 세정은요. 계속해서 지금 초박빙의 혼전이니까 이 두 곳 지역은 좀 열어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민주당 박완주 의원 이제 전 민주당이 되겠죠. 이 성비위 사건 때문에 민주당의 충청 지지율이 무려 19%포인트나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이 대선 때까지 계속 미칠 것인지 아니 지방선거죠. 아니면은 이제 사라지고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지에 따라서 좀 결과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제 보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있는데 남은 변수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은 변수는 역시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 10일도 채 안 남은 또 지방선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가장 큰 변수는 투표율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 투표율 77%였는데요. 지방선거 투표는 대략 55에서 한 60 정도 되거든요. 뭐 심하게는 20%포인트 정도 낮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조직의 위력이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양쪽의 조직.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조직이 집권 5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세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혼전 지역, 박빙 지역, 접전 지역에서는 이 조직의 위력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지층의 결속도예요. 말씀드린 대로 20%포인트 정도나 투표율이 낮아진다면은 과연 민주당 지지층이 결속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속할 것인가.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안 돼. 윤석열 지금 여서야 돼 고생하니까 더 밀어줘야 돼 라고 결집할 것인가 아니면은 민주당 우리가 대선에서 졌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소력을 해야 되겠다. 어느 층이 결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배정호 교수님과 지방선거 판세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뭐 방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어가면 박완주 의원 제명됐고 또 여러 의원들이 또 언론 보도에 나왔고 성폭력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당직자가 또 논란이에요. 어떤 얘기인가요? 정의당마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도 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하면은 도덕성을 무기로 삼고 있는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의당에서 청년민주당 대표 그리고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민진 이분이 내가 성폭행 2번이나 당했다라고 폭로를 했어요. 한 번은 보니까 지난해 11월인데 광역시도당 위원장에게 내가 성폭행 당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버젓이 이번 지방선거에 공천이 되더라 라는 문제 제기했고 또 하나는 지난번 3월에 청년 정의당 대표직
사퇴했는데 당직자로부터 또 이런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인데 네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논란이 됐어요. 2차 가해 논란인데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하니까 정의당에서 아니다. 지난해 11월의 경우는 그게 성폭행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민진 전 대표 같은 경우 무슨 얘기냐. 허벅지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그럼 이걸 지금 정의당에서 성폭행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이냐. 이거는 2차 가해다. 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앞으로 선거 끝날 때까지 일파만파 정의당에는 상당한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도 여러 차례 얘기해 주셨지만은 민주당이 지금 아주 뭐 선거 직전에 터진 그 대형 악재를 수습하느라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어제 했는데 오늘은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역공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전략을 지금 사태 수습에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악재니까 뭔가 역공을 통해서 물타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물타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면서 또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제가 볼 때는 이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에게는 상당히 악재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 헌정 사상 정당의 대표, 특히 집권당의 대표가 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윤리위에 회부돼 가지고 징계 절차에 넘긴 거는 이제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징계 절차가 정식으로 개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면은 4가지 결론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제명, 하나는 탈당 권유, 하나는 당원권 정지, 하나는 경고인데 만약에 가장 낮은 경고를 받아도 그러면 성상납 의혹이 있었다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이제 논리적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는 이제 상당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4월 21일 날 징계 절차 개시가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결론 안 내놨어요. 왜냐? 지방선거가 코앞이니까 만약에 그 전에 경고라도 내놓으면은 민주당에서 야 우리 당 같으면은 당 해체했어 라고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배종호의 생각입니다. 근데 뭐 지금 국회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윤재순 비서관인가요? 오늘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논란이 꽤 컸어요. 이분 사과를 왜 했을까요? 사퇴하라고 할까봐? 사과 안 하면 도저히 자리를 보존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 사과를 했는데 본인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일정 부분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해명을 하면서 일종의 뭐 생일빵 사건이라고 그래요. 생일빵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뭐 해줄까? 하니까 그럼 뽀뽀해달라. 하니까 뽀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네 라는 게 되면서 지금 이게 새로운 또 논란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였다. 왜냐? 2차례나 징계를 받은 적이 징계성 처분을 받았거든요. 한 번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 또 한 번은 부적절한 발언. 그래가지고 뭐 경고도 받고 인사조치도 받았는데 가장 더 큰 문제는 이분이 시집을 내놨는데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에요. 보면은 뭐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것, 또 그리고 뭐 어디 또 뭐 다른 뭐 엉덩이를 만지는 것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 사내 아이들의 자유라고 해석을 했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 앵커가 지하철에서 만약에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다 바로 감옥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포용이라 보기엔 좀 많이 가셨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분의 그 잘못된 성인식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문제는 이런 분 같은 경우 회사에 만약에 입사 지원서를 내면 뽑아 주겠습니까? 근데 청와대 그것도 고간직이 그리고 인사검증을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기본적인 자료니까 인사검증을 했을 것 같고 통과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통과됐을까? 이런 중대한 흠결이 있는데도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거야말로 국민들의 상식하고는 좀 어긋난 그런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5시 이후에 나온 아주 큰 뉴스가 있었죠.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했습니다. 자, 전국이 어떻게 될까요?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인준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격앙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정말 불난 곳에 기름 붓는 격이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후보자를 정식으로 법무장관에 임명을 했어요.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호영 후보자 하나를 가지고 협상하겠다라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선택 같고요. 사전에 좀 충분하게 협상을 해서 이런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상당히 아쉽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좋다. 그럼 우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앞으로 국회에서 인준을 부결하겠다. 그럼 부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강대강으로 전국이 대치정국으로 가면서 정치가 실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국무총리 공석이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정운영에 아무래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수습이 되겠는가? 이게 이제 배종호의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자가 사과 내지는 민주당의 우려를 좀 덜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사정정국에 대한 민주당의 염려가 있거든요.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막강한 장관입니다. 민정수석실이 없으니까 그 기능까지 해야 됩니다. 더구나 지금 검찰총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인사를 또 대대적으로 단행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정정국 드라이브 안 할 것이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본인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노골적인 적개심을 민주당 내지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에 보여왔어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 무슨 야반도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막말성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법무장관 이제 됐으니까 그 이후에 대체적으로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역행하는 그런 행동을 할 것에 대한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도 해소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 스펙 쌓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눈높이에 좀 안 맞아요. 여기에 대한 사과를 좀 함으로 인해서 여야가 좀 한 발씩 양보해서 정치를 좀 정상화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좀 됩니다. 질문이 2개 더 준비되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는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본격화된 다음에 교수님을 뵙는 거니까 조금 더 자세하고 더 다이나믹한 그런 분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네요. 그러니까요. 더 다이나믹하면 폭발해볼 것 같은데. 더 다이나믹한 정치 수다를 폭발 환영합니다. 기대하면서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초 후에 오늘 뉴스데스크 큐시트 미리 보겠습니다. 네, 큐시트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첫 소식 뭐죠? 첫 소식은 지금 정치 수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뉴스죠.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을 했고요. 조금 전 오후 6시 반에 취임식도 했습니다. 네, 6시 반에 했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 톱으로 다룹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첫 국회 시정연설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의회주의 강조하고 국정의 주요 사안을 논의하겠다. 그러면서 협치에 굉장히 방점을 찍는 시정연설을 했는데 야당 의원들 악수하고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 말해놓고 하루 만에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 과연 그 의회주의냐 국회를 무시한 거다. 이것이 협치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에 대한 이제 국회의 인준에도 부결의 빨간불이 좀 많이 켜지고 있는 상황인데 톱블록에서 이거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고 다 전망해 보겠습니다. 6꼭지가 톱블록에 정치 뉴스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던 각 당의 그 성비위 문제도 오늘 세밀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우리는 거리두기 완화하고 마스크도 벗는 추세인데 북한은 그동안 자기들은 환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5주 휴가를 갔다 왔더니 여기 칸막이도 없어졌어요. 이 정도로 우리는 괜찮아졌는데. 그래서 두 번째 블록에서 북한 코로나 상황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누적 발열자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북한은. 정확하게 저거 진짜요. 누적 발열자가 150만 명이고 오늘 하루 신규 발열자 27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군을 동원해서 24시간 동안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정도면 사망자도 많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북한이 민심이 동요되면 안 되잖아요.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조선중앙TV를 코로나 재난방송 체제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처방하는 방법, 복용할 때 주의사항, 오미크론이 무엇인가, 증세는 어떤가 이런 걸 세밀하게 전해주고 있다고 해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 북한의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지금 남북 관계가 너무 꽉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꽉 막힌 관계가 좀 풀릴 가능성이 없을까. 이번에 그 코로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좀 물꼬를 트면 어떠냐 이런 기대도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북한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러게요. 손을 내밀었는데 네. 답이 없네요. 그래서 북한의 코로나 상황과 우리나라의 지원 계획 앞으로의 전망도 오늘 두 번째 블록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39초 남았는데 이 뉴스 하나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넓게 봐서 코로나 관련된 뉴스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활 밀착형입니다. 꼭 보셔야 하는 뉴스인데 5주 만인데도 영업 정신은 뭐 네. 자 코로나로 집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밀키트가 이번에 떴습니다. 그쵸. 네 재료 다 준비해서 보내주는 거. 근데 유통 중인 밀키트 제품에 나트륨하고 포화지방이 너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끼만 먹어도 하루치 나트륨이나 그러니까 지방에 하루치를 초과하는 거를 한 끼에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제품은 구성품이 너무 부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부실했고 어떤 제품에 나트륨이나 지방이 많았는지를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조목조목 알려드리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혼 누나 신났다고 코코넛걸님 영업 시작됐다 네. 비로바TV님 내일은 더 강하게 영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장군님 돌아오신 게 아주 실감나네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본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